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물론 진짜 상한가를 간 건 아니고요. 5%가 넘게 급등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출발하게 되었죠.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일단 아마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가지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릿이 인스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팔로우를 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부분도 살짝 요약해서 올리고 가끔 재밌는 내용도 올리니까 혹시나 인스타 하시고 경제 좀 관심 있으시면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오늘 상장 공모주가 있습니다. 2차 전지 드라이룸 관련주인 CK솔루션인데요. 공모가 15,000원, 시가가 27,000원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주당 12,000원의 수익을 그냥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끼리 또 당연히 시초가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주문 실수를 해서 안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밑에서 팔아서 10,000원의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한 요때쯤 이 정도쯤 매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흐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보통은 시가보다는 고가가 높아야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떨어져야 다음 공모주도 맛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다음 공모주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오늘 바로 급등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늘 급등했으면 내일은 또 급락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겠죠. 자, 그러나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목표는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8만 원 그리고 내년까지는 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터치는 해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근거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돌아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봤습니다. D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슬슬 들려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차트상 5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바닥을 여러 번 확인했고 5만 원 초반대는 확실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 왼쪽에 보다시피 삼성전자 과거에는 음봉이 가득했는데 양봉이 가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 출발에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삼성전자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제 많은 기분들이 좀 화를 내시는데 하지만 과거부터 봤을 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그 반대 여론이 조금 많이 나올 때 그때가 보통은 어떤 주식의 고점이거나 저점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나저나 갑자기 오늘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 한 번에 이렇게 급등하기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 오르나 봤더니 이거는 단순한 변덕에 가깝습니다. 사실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엔비디아 GTC 기대감이 살짝 나왔다고 하고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참여해서 최신 AI 메모리 솔루션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HBM 관련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하루 5% 상승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동에 놀라지 마시고 나는 왜 이 주식을 사야 될까? 그리고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목표 수익은 얼만가? 그리고 이 주식보다 더 좋은 주식은 없는가? 등등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그 정답은 제가 내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제 생각은 5만 원 초반대, 그러니까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요 사이대 가격이겠죠. 이 가격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산다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단순히 주가가 5%가 오르니까 야, 이거 갑자기 좋아 보여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자 말자 이렇게 말은 해볼 수는 없지만 기대분들이 만약에 내가 5만 5천 원에 다시 오면 살 거냐? 야, 그때가 되면 또 이제 다들 귀신같이 고개를 돌려서 안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5만 5천 원 진짜 한 번 더 오면 내가 사야겠다. 그럴 만한 주식인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기리씨 이렇게 말해도 삼성전자 8만 원, 9만 원은 무슨 갑자기 5만 원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게 주식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 리포트는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지는 이때 리포트는 어떻게 나온지 봤더니 최근 일주일 내에 나온 리포트가 7개가 있었고 목표가는 최저가 7만 원, 최대 8.4만 원까지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증권사들은 AI 수요처 다변화에 따른 반도체 사업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아직까지 1분기 실적이 좋기는 어렵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평가를 내려보자면 체질 개선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디램만 만약에 회복을 해준다면 분위기는 확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 전까지는 박스권 매매 5만 원 초에서 매수해서 5만 원 말에서 매도하는 뭐 그러한 전략을 추천하기도 했는데 과연 앞으로 삼성전자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삼성전자 주봉입니다. 작년 이제 한 10월, 11월쯤 그때쯤 이제 저점 찍고 그 이후로부터 좀 장기간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이평선이 몰리고 난 다음 오늘 주가가 120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상승이 이어질지 내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는 3카네를 산다. 사실 주식에 할애하는 시간이 크지 않다면 매주 매주 변화하는 주식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리세 주식 노트 이 영상 20분짜리 보는 것도 많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식 트렌드 반영이 늦을 수밖에 없고 내가 딱 들었다, 뭐 식당에서 들었다, 주변 직장 동료가 말했다. 대부분은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크게 관심은 없지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딱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유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아는 대형주 매수, 이 회사가 망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매수하는 경우랑 두 번째는 워렌 버핏의 말처럼 지수 ETF 아마도 미국 지수 ETF를 매수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형주 매수 스타일을 한번 보자면은 작년 12월 국내 상장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순을 보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순으로 많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개인적으로 좀 놀랐거든요. 다들 카카오를 진짜 많이 욕하십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에서 카카오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은 많은 기류분들이 또다시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꺼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길에서는 어쨌든 당연히 네이버 주주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았는데요. 완전 결과가 딴판이었습니다. 삼전이 560만, 카카오가 169만, 네이버는 91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딱 느꼈습니다. 아, 이 욕을 하시는 이유가 물려서 욕을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은 뭘 들고 있나? LG엔솔이 80만 명이 들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78만 명의 주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LG엔솔, 포스코홀딩스 이 중에 하나는 들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제 3점 말고 다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주, 정치 테마죠. 이제는 슬슬 보지 말자. 자, 이번 주에 탄핵 관련 선고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대감이 나타나며 오늘 정태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뭔지 아시죠? 과거에는 탄핵 선고 전에 이미 관련주는 고점을 치고 떨어지기 시작했고 모든 주식은 기대감에 서서 그 기대감이 현실로 바뀔 때 그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정태주인지 다들 아시죠? 정태주는 이제는 보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그 정치 관련 주식을 좀 하고 싶다. 그렇다면 정태주가 아니라 정책 관련주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동미참 훈련비 줍니다. 아마도 이걸 보시는 기르분들의 나이대를 생각하면 대부분은 예비군 또 한참 지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르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동미참 예비군은 훈련비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하루 4만 원이 지급된다는 소식. 그럼에도 너무 적은 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쨌든 회사를 쉬어야 되니까요. 여튼 동미참도 훈련비를 준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신기한 소식을 봤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수량 그걸 한번 봤더니 당연히 미국이 1등으로 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등이 영국, 3등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북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의 진심이라며 맨날 비트코인 매입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엘살바도르는 6천 개밖에 안 들고 있고요. 북한은 그 두 배인 1.3만 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각자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그 이유가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과 영국은 범죄 수입을 압수해서 그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거고, 엘살바도르는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북한은 다들 아시죠? 해킹으로 그 비트코인을 다 털어서 전 세계 3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중 구직을 포기한 2030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 조사에서 30대 중 쉬었음을 대답한 인구는 31만 6천 명으로 6개월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30대의 경우 한 번 퇴직하고 난 이후에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15세에서 29세 이 청년층에서도 그냥 쉬었음, 이렇게 대답한 인구는 벌써 50만 명을 넘겼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준비생과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 백수는 무려 120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 명이 늘어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뭔가가 좀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냥 유튜브 쇼츠나 아니면은 뭐 게임만 하는 그런 쉬는 게 아닌, 쉬는 와중에도 운동도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이라고 하죠. 미래를 위한 그러한 발걸음을 나아가는 쉬었음이면은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에서는 계란 대란. 현재 미국에서 계란 대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이 유행하면서 수백만 마리의 가금류가 폐사했고요. 거기다가 관세 이슈까지 덮치며 계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A등급 대형 계란의 12개 가격은 평균 5.9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작년에 3달러였다고 하니까 2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 밀수를 하는 것 같아서 가서 딱 잡았더니 야, 이게 마약이 아니네요. 바로 계란을 밀수하고 있는 중. 실제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밀수되는 계란이 펜타닐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진짜 웃기죠? 그리고 또 미국 농무부는 앞으로 계란 가격이 40%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했다고 하니까 계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계란만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계란뿐만 아니라 소고기 부족에도 직면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료비와 가뭄,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국 내 소 사육 규모가 줄어들었고, 올해 1월 사육 규모는 8,670만 마리로 1951년 이후 최저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고기 없이는 못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 수요는 아주 탄탄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수입 농산물 관세 부과에 소고기가 포함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소고기에 관세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소고기 가격은 당연히 급등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축산업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소 잡아야죠. 그러면 결국 소 사육 규모는 또다시 줄어들게 되면서, 그렇다고 소가 뭐 닭처럼 몇 개월 만에 다 크는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은 소 사육 규모가 더 줄어들고, 소가 줄어드니까 소 가격은 또 올라가고 또 소를 잡고, 그러한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소고기의 공급망도 좀 특별하다고 하네요. 그냥 미국에서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에 대한 관세가 현실화되면은 소고기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미트박스에 고기 유통을 하는 회사죠. 이 회사가 최근 들어 뭔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바운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SDI 목표가 다운. 페레스증권이 삼성 SDI에 대해서 목표가를 하향하고 투자 의견 중립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매도 리포트 지금 팔아라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19만 원인데 목표가가 16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향한 이유가 뭔가, 바로 유상증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삼성 SDI는 자금 여력 확보를 위해서 이 유상증자를 진행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아니 굳이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매각 가능한 자산이 있으면 그걸 팔아 사는 게 먼저지 왜 주주한테 그 부담을 이렇게 지우십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목표가를 크게 하향시켰습니다. 다음입니다. 올리브영 상장 말고 합병 가능성. DS투자증권에 따르면 CJ가 올리브영의 상장을 합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CJ를 주목하자라고 말을 했는데요. 참고로 올리브영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요즘 뭐 우리 아파트 앞에 있으면 좋겠는 거 그런 거 뭐 대표적인 게 다이소, 올리브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리브영의 가치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올리브영이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승계 작업이 슬슬 진행하고 있는데 CJ 회장의 자녀가 올리브영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올리브영을 상장시켜서 이제 그 돈을 바탕으로 CJ의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은 그냥 올리브영을 CJ랑 합병시켜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CJ의 지배권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현재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CJ가 만약에 올리브영을 그냥 상장시켜 버리면은 'CJ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법 개정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CJ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쪼개기 상장 이러한 얘기가 좀 많은 상황에서 굳이 그러한 선택보다는 차라리 그냥 합병시키지 않겠냐 요러한 이야기를 DS투자증권이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저평가다. 만약에 합병되면은 충분히 목표 주가 18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올려도 13만 원이거든요. 과연 CJ 18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전에 올리브영 합병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장 초반 변동이 난리. 자, 오늘은 또 종목이 확대된 첫 번째 날인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곳곳에서 상한가를 막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늘은 DB손해보험, 포스코엠텍이 상한가를 잠시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저기를 또 아침에 이제 컴퓨터 앞에 딱 앉았는데 근데 제 주식이 막 엄청나게 올라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올라 가지고 그냥 바로 매도를 했고 뜻하지 못한 수익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비밀인데요. 그 돈 기분 좋아서 다른 데다가 단타 치다가 다 나 벌써 다 날려 먹었습니다. 뭐 어쨌든 넥스트레이드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기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등 진짜 우리가 이제 거래할 만한 기업도 아침 8시 부터 저녁 8시 까지 거래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총이 가득합니다. 삼성전자가 19일, 현대차가 21일 시작으로 여러 회사의 주총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대감이 있는 주총은 일단 삼성전자,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 현대차는 수소와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하이닉스도 HBM을 비롯한 미래 전망 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아이언은 28일 주총이 있는데 경영권 분쟁에 따른 소식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합니다. 저도 야구장이 만약에 근처였다면 집 앞이었다면 자주 보러 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프로야구 개막전이 드디어 시작한다고 하네요. 지난 15일에 티켓 예매가 시작되었고 벌써 마비가 되었다는 소식. 3월 22일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야구 팬분들은 이제 또 스트레스와 도파민을 함께 즐기는 그러한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올해도 기르분들이 응원하시는 팀 좋은 성적 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휴전과 관련해 이번 주 내에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슬슬 결과값이 나타날 것 같아요.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을 직접 만난 미국 특사는 이번 주 중 두 정상이 통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측과도 계속 소통하며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휴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정태조와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휴전이 될 때 그때는 많이 올랐던 이제 재건 관련주 조금은 버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기 양주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벌써 올해 세 번째나 발생했다고 하고요. 1월에 이미 양주시 두 곳에서 발생한 바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관련주가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용!